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발표하게 된 11조 김도현, 백은창, 안정호입니다. 네, 저희는 목차를 이렇게 구성하였고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범죄학 수업을 들으면서 합리적 선택 이론과 발전 이론인 억제 이론과 상황적 접근의 개념에 대해서 앞서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개념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좀 더 심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면서 출발합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하에 잠재적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생각하여 범죄로부터 나오는 이득과 기대 비용을 비교하여 이득이 비용을 초과할 때 범죄를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음으로는 합리성의 개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정의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론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한 합리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전적 합리성입니다. 고전적 합리성의 대표적인 학자는 애덤 스미스가 있습니다. 고전적 합리성은 인간은 완벽히 이성적이며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제한된 합리성의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하버트 사이먼이 있습니다. 하버트 사이먼이 주장한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의 이성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으로 정보와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최적의 선택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선택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한된 합리성은 고전적 합리성의 비현실적 가정을 비판하며 등장하였습니다. 고전적 합리성은 인간이 항상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행동경제학과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를 주장한 주요 학자로는 다니엘 카나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과 합리성은 마찬가지로 고전적 합리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하며 등장하였습니다. 행동경제학은 비현실적인 가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인간 행동의 심리적 행동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심리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전제하며 현실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직관이나 편향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합리적 선택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억제 이론과 상황적 접근으로 발전하였는데 억제 이론은 강력한 통제를 통해 강력한 통제를 지향하는 이론인 반면에 상황적 접근은 범죄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 기회를 감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시대적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고전주의가 쇠락하고 실증주의가 등장하며 다양한 사회복지적 정책이 실시되고 제4회를 목표로 한 교정방식이 등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범죄율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강조한 합리적 선택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의 시대별 범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역제 이론의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미한 범죄라도 강력히 처벌하는 무관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고 그 밖에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감시기술 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범죄자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전자발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황적 접근의 정책적 역량입니다. 첫 번째로 셉테드가 있습니다. 셉테드란 공공장소에 조명이나 전광판, CCTV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어렵게 만들고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기숙사옆의 남배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셉테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핫스팟 분석을 통한 순찰입니다. 핫스팟 순찰이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건 발생 전에 미리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핫스팟 지역을 자주 순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체포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서 범행의 동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거점 중심 112 신축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 핫스팟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억제 이론에 대한 현대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억제 이론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단기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억제에도 도움을 주며 범죄가 발생하기 전 경고를 하는 효과를 주어 범죄를 예방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법의 보호에 의한 사회적 안정감이 증대됩니다. 또 범죄자에게 처벌의 확실성을 인지시켜 범행의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억제 이론의 부정적 평가로는 범죄 원인의 구조적인 요소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범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사회적 원인과 경제적 원인 등 구조적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억제를 한다고 하여도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낙인을 찍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재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황적 접근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상황적 접근은 범죄 발생 기회를 감소시키는 데 집중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비용을 들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하는데 먼저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기회를 차단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어 다른 원인을 무시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 범죄가 제거된다 하여도 다른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범죄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정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지향하기 때문에 상황적 접근 이론을 중점으로 하여 새롭게 저희가 생각한 정책안은 택배 배달 기사를 활용한 순찰 정책입니다. 상황적 접근에서는 범죄자들은 범행 이익이 큰 사항보다는 체포와 발각의 위험이 더 낮은 사항을 중시하기 때문에 택배 배달 기사를 활용한 순찰을 통하여 범행 발각의 위험을 증대시켜 범행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물동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앱의 증가 활성화로 인해 배달 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택배 배달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로 택배 배달 종사자들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택배 배달 기사를 활용한 순찰 활동 정책을 고안하였습니다. 구체적 정책안입니다. 해당 정책은 순찰 활동과 관련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적성 검사, 범죄 경력 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격을 부여받는다면 기초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권한의 범위, 대응 방식, 순찰 방식 등 기초 교육을 실시한 후 이렇게 생긴 배지와 야광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후 기존 업무와 병행하여 순찰 업무를 실시하면 됩니다. 순찰 업무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위치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찰 동선 및 순찰 일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해당 자격을 보유하게 된다면 운송업과 관련된 이동수단, 자동차 오토바이와 관련된 세금을 일정 비율 감액해주고 교육을 이수 시 일정의 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을 통해 혜택을 공급합니다. 이런 절차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천경찰서에서 택배 순찰대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와 차별점을 두고 정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제천경찰서는 업체와 협업하였지만 저희는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량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배달 기사까지 포함한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은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린 형식이라면 저희는 실시간 위치 공유를 통해 일지를 기록하고 동선을 파악합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택배와 배달에 스티커를 붙여 차량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범행 발각 위험이 증대되어 범행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 배달 종사자들이 스티커를 붙인다면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여 법규 준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 배달 종사자의 기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 지역의 순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 배달이 시간에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 원룸촌 등 위험 지역을 시간에 무관하게 순찰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범죄 심리학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